앞선 시간에 이렇게 말해도 설마 그럴까? 진짜 그럼 배우면 종신보험을 판매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저렇게 치열하게 배우면 어떻게 달라질까? 레벨업 교육할 때, 가제 이런 거 할 때 가장 못하겠다고 몸살을 심하게 앓은 분이 여기 또 교육생 중에 한 분 계시거든요. 초창기에 가제하기 싫어가지고 꼼수 엄청 많이 했죠. 그 꼼수 부릴 때마다 다 발각되고, 그죠? 근데 그 후부터 막 한골탈퇴해서 열심히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욕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버티고 배우고 RP 제출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업적이? 큰 소리로 말해봐, 업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제 입사 이후로 최고 실적을 했습니다. 한 번만 그랬나요? 네, 지금 입사 이후로 최고 실적이었습니다. 계속 그러고 올라가고 있지 않나요? 아, 예. 그 교육받고 매달 실적 향상했어요. 매달. 종신보험 원래 팔았었나요? 아니요. 저는 원래 손해보험 위주로만 팔다가 한 3년 지났고 한 4년 차 됐을 때 한계에 좀 도달했었어요. 이게 이게 맞나? 그리고 만약 고객님이 좀 안 아프시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보험금을 못하면 갑자기 제 교육 듣고 또 급조한 말입니까? 근데 그 찰나에 이제 사모님이 이제 레벨업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했을 때 그 매회 그 교육 내용이 저한테는 진짜 새롭게 막 이리 와닿았는데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 그 긴장감이 좀 그래서 그렇지 저는 속으로는 진짜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욕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소문은 파다하던데요. 가지할 때마다 막 힘들어가지고 욕을. 그건 조금 힘들었어요. 저분이 처음에 제가 하정숙 상무님이 함다정님을 교육을 꼭 좀 참여시켜서 설득을 좀 해달래요. 내가 왜 고객이란다. 교육생을 설득까지 해가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연을 들어보니 네, 보상 맞나요 그게? 보상 판매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고객이 청구를 하면 그 약관을 다 뒤져서 제가 손해사정처럼 공부해서 안내해주는 거 이게 저한테는 메리트라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저게 이제 보상 판매라는 건데 그냥 수술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해서 이 상품 한 6개 수술보험 건해서 100내장이면 다른 사람 100만 원 줄 때 난 한 300만 원 줄게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 영업을 하니까 3년 되니까 죽겠죠. 죽겠더라고요. 왜 죽겠던가요? 한계가 느껴졌어요. 진짜 두려웠어요. 정말 한 고객님이 30만 원, 50만 원 보험료가 차갈 때 이거 진짜 건강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그래서 종신보험 팔러 생명보험 회사를 자, 그래서 종신보험을 팔러 그 교육을 받으러 원수사를 다시 하나생명이나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팔 줄 모르니까 교육을 못 받아서 팔 줄 모르니까.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 그러니까 먼저 겪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계속 손해보험을 위주로 그렇게 계속한 걸 먼저 겪었고 그 겪은 그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났죠. 만났는데 시발 욕하고 그죠? 그랬는데 욕은 하면서도 자기 것 챙길 것 다 챙기고 그죠? 저런 상황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변화는 그냥 이루어진 거야.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진짜 욕이 나왔을 거예요. 제 욕이 나. 여러분 스킬업은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여러분은 스킬업 과정. 그리고 저분들은 무슨 과정? 레벨업 과정. 여러분 스킬업 하고 나면 레벨업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레벨업 받고도 다 그만 안 와도 되는데 또 스킬업이 또 하고 싶대요. 멘탈이 깨진다고. 시입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럼 온다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봐라. 왜 받아요? 그래 욕을 하면서. 일단은 그 레벨업 교육 받고 현장에 나갔는데 그 교육이 다 맞았어요. 진짜 너무 신기하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저는 느끼거든요. 그 멘트 한마디 한마디 사용했을 때 그 지점장님이 소개는 이렇게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딱 소개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런 모든 정착들이 다 됐는데 어느 순간 레벨업에서 배워준 과정이 딱 요만큼이더라고요. 근데 더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래도 힘드시면 나가시면 돼요. 저 간증도 있네요. 내가 예전에 업적이 얼마였는지 6개월 평균 업적이 얼마였는지 차마 말을 못하겠다. 해주세요. 지금 현재 평균 업적이 또 얼마인지를 말하면 깜짝 놀라세요. 궁금합니다. 일단 배수로 몇 배 올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6배 올랐어요. 뭐를 끼우니까? 생명과 종신을 끼우니까. 그냥 자신은 그렇다고 더 바빠요? 6배나 바빠요? 그렇진 않죠. 6배나 시간 더 쏟아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6배나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6배를 더 바빠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가정이 이까지 오기까지 밑에 연습한 시간이 지난 6개월간 피눈물을 쏟는 거고요. 그것만 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왜 안 하는데? 더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손해보험 팔면 그 다음 급여 받고 나면 거의 없어요. 생명은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손해보험을 많이 팔면 매달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생명보험을 많이 판매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난해에 김한나, 6개월 전에 김한나, 얘들이 계속 뒤에서 밀어줘요. 그게 유지성가 수준이에요. 유지수수료가 200, 300, 400, 500, 600 나를 계속 밀어줘요. 진짜 빨리 요거 해달라니까요. 이거 안 하고 자꾸만 왜 그 이야기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반환점에서 정신무장이 제대로 안 되면 왜? 이제부터 조별 활동하고 힘들어지는 거 있다니까요. 그리고 저 분명히 예언하는데 요것들끼리 계속 싸워요. 이년아 저년아 하고 저한테 일러 바치고. 저는 또 그런 말 하죠. 그렇게 되면 이 팀 안에서도 자신이 지금 현재 융화되지 못하고 지주장하고 남 말 못 듣는 사람은 설계사 자격 없으니까 그만두라고 또 잘라냅니다. 제가 테스트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에게 제가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 왜 여러분께 아무런 노력도 대가지불타지 않은 사람한테 제 노하우를 왜 알려줘요? 절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변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제가 잘라낸다고 하죠. 당신 같으면 자신의 26년 동안 노하우를 오늘 안면도 없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으세요? 지금 제 교육은 여러분 단순하게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생을 전달하는 거예요. 챗GPT도 알잖아요. 챗GPT가 뭐라 대답했던가요? 많은 설계사들에게 보험 설계사에 대한 성공과 그리고 뭐 영감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챗GPT가 해놨길래 내가 웃겨가지고 할매를 주듯이 그러면 이해를 못 하는구나. 수준이 높든 낮든 웃으면 된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챗GPT도 알아요. 제가 어떤 활동을 26년간 하고 있는지. 이미지가 형성돼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바뀌겠다는 생각이 형성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지시, 그리고 합법들이 있어줘야 돼. 이게 다 갖춰져야지 흔히 말하는 생명보험 판매와 종신보험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만 소홀해도 안 돼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그 방법을 물었으니 그 온전한 방법을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취하고 싶어, 난 이거는 마음에 들어, 취하고, 나 이거는 싫어, 안 하고,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러니 지금 계속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자, 이제 진짜 수업 시작해 봅시다. 아이고, 진도 빼기 힘들다, 그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망 고객을 확보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였죠? 지인 고객. 맞나요? 네. 두 번째는 그 지인에게 소개를 받는 고객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모임을 통해서 하는 또 고객들에 대해서 확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척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척은 앞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지역, 하나의 회사, 하나의 업종을 선택하여 꾸준히 방문하고 활동하는 영업 활동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역, 업종, 어떻게 회사입니다. 자, 내가 전 직장이 있다면 그 전 직장이 뭐가 될까요? 좋은 개척 활동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백화점의 매니저를 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백화점이 본인의 활동 무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이 개척 활동은 자신과 좀 연관 있고 자신이 그 업종과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곳이면 더 좋습니다. 자신이 그쪽에 잘 모르면 개척 활동 가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간호사 출신이라면 저는 당연히 병원을 개척 다니라고 할 겁니다. 그럼 그들의 교대 시간도 알 테고 그들이 뭘로 힘들어하는지 알 테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 고민을 덜어주고 경청하다 보면 보험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되도록이면 자신과 연관 있고 자신이 잘 아는 영역 그리고 자신이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개척해야 됩니다. 절대 아무 곳이나 개척해서는 안 됩니다. 왜? 개척하다 말면 멘탈이 깨집니다. 잘 모르는 지역, 특히 저는 이 지역을 아는 건 반대합니다. 제가 선호하는 건 회사나 업종인데요. 하나의 지역을 해버리면 남산동 할래. 아, 나 해운대에 부자들이 많으니까 해운대 할래. 그런 식으로 하면 공통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면 다르고 저 사람 만나면 다르니까 만나도 뭔가 숙달되는 게 없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업종을 하면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면 거의 대답이 질문의 내용들이 공통점이 생기면서 흔히 말 스킬업이 됩니다. 근데 지역을 만나면 80세 아저씨를 만나고 갑자기 21세 처녀를 만나고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상반된 부분이 되니까 뭔가가 데이터가 쌓이니까 힘들어지죠. 물론 그것 또한 치열하게 하고 1년, 2년, 3년 계속 하다 보면 이때부터는 오히려 더 큰 효과는 날 수도 있습니다. 세대를 아울러서 다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공통점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공통점을 찾아서 공략하는 것도 힘들어지니까 그거는 조금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나 업종을 택해 주는 게 좋고요. 지역을 하더라도 이런 거죠. 부전시장 뭐 이렇게 그 지역 전체를 하는 거 그거는 괜찮아요. 그게 결국은 뭐가 됩니까? 지역이자 뭐가 된다고요? 업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 강조했죠. 아무리 좋은 직업,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 월급이 뉴스를 보니까 이래 돼 있어요. 연봉이 1억이 넘더라. 특히 요즘은 삼성은 좀 별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 SK하이닉스는 너무 성과급을 많이 받더라. 연봉이 2억 되는 사람도 있다더라. 자, 그래서 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갈래.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나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부산에 있죠. SK 반도체 공장 어디 있어요? 경기도 이천에 있어요. 어떻게 가실 건데요? 매일 새벽같이 이천 공장에다가 가고 온다고요? 그래, 갔다 칩시다. 새벽같이 운전해서 갔다 칩시다. 그 다음에 피지오님 딱 갔는데 입구에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러는데 해맑은 표정으로 안녕하십니까? IFC 피지원입니다. 저 SK하이닉스에 보험 좀 전달하러 왔는데요. 들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가주세요.
네, 그런 데는 접근이 안 되죠. 자, 그러니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접근성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직단이 돼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접근이 되는데 그쪽 갔더니 인력사무소야. 일자리가 없어서 막 그렇게 되는 사람들, 그건 좀 힘들잖아요. 보험가입 가능성 있고 보험료 지출 가능성 이런 것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꼭 해서 내가 직단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개척 지역으로 선정하려는 이 부분이 요 세 가지를 요소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에서 보면 시장이라든지 백화점이나 이런 것이 괜찮죠. 접근성, 보험가입 가능성, 보험료 지출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따로 교육하고 있는 경작금 멤버 중에서 백화점만 수년째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쉬지 않고 계속 하세요. 초창기는 1년, 2년 동안 계약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본인이 포기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저 사람 뭔데? 이제 흥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맨날 똑같은 시간에 어떻게 저렇게 이미지, 완벽한 이미지로. 누군지 알죠? 네. 저렇게 완벽한 이미지로 백화점을 누빌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묻기 시작했고, 물었는데 나오는 말이 저한테 배웠으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종신보험 나오고 200만 원짜리 종신보험 나오고, 중요한 거 그거예요. 매달은 안 나와요. 매달 자신이 영업하는데 꾸준히 가서 거기서 낚싯대를 들여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업은 이거예요. 낚싯대 한 6개 들여놓는 거예요. 지인 고객 낚싯대, 소개 고객 낚싯대, 개척 고객 낚싯대, 여러 개 낚싯대를 들여놓고 그 중에서 이번 달에 여기서 아이고 고기 잡혔네, 여기서 고기 잡혔네, 그러면서 그 달 마감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으니까 뭐예요? 아이고 오늘 좀 이번에는 약속이 펑크 났다, 뭐 하면 돼요 또? 물론 항상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날짜 시간을 정해놓고 가야 돼요. 근데 오늘 약속이 비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놀지 말라고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럼 또 나중에 이러겠죠. 아니 설계사님 오늘 웬일이세요? 오늘 사실은 약속이 빵꾸 나서 왔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좋은 상품이 있어서 좀 안내하러 왔다. 뭔데요? 이렇게 되게 해야죠. 아니면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아니 그냥 이야기 나누고 싶어 왔다고 돌아다니세요. 그러니 규칙적인 일자와 시간을 정해서 어떻게, 중요한 거 이거예요. 절대 중요한 거예요. 꾸준히 장기간요. 개척은 이 1개월, 2개월, 3개월 했다고 계약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 당신들 같이 개척한다고 와가지고 깔짝거리다고 거리는 걸 그분들은 너무나 많이 보니까요. 아이고 니는 대한이가, 아이고 니는 대한이2네, 아이고 니는 교보가, IFC 야는 뭐고, 이러면서 자기들 머릿속에 그런 애들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고 그 안에 안 오네, 그것도 밥 먹다 이러겠지. 다른 사람 딱 오면 자는 새로운 애인데 그 전에 그 안에 어디 갔는데 몰라, 오늘부터 안 오대. 왜 웃으세요? 아니요, 좀 재밌어가지고요. 재밌었어요. 네. 저는 사실 이분이 자기가 장사하다가 그렇게 개척 오는 사람들 자기가 그 말 한 줄 알고 웃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맞아요. 제 저번 주에 개척을 갔는데 다른 설계사분이 계셔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왔어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예전에 자신이 그렇게 개척을 당했던 사람, 실제로 저도 그런 말 했어요. 이렇게 해요. 다른 애가 오면 야, 그 단발머리는 왜 안 오는데? 몰라, 어느 순간부터 안 오더라. 그만뒀나 보지. 근데 자기들끼리 그 말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내기도 해요. 나는 이번 3월까지 본다. 그때 시장에 나는 이번 달이 끝이라 본다. 자기들끼리 내기도 해요. 우리도 그랬어요. 맞나요? 네, 시장에서 일했을 때 우리끼리 모이면 그런 식으로 말해요. 맞다. 진시장에서 일하셨죠. 네, 그 말 똑같이 하셨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보면 하이름 딱 시간 그 시간 맞춰서 오거든요. 네. 오다가 어느 순간에 뭐 진짜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잘 오면 하루 안 오면 궁금해서 서로 물어봐요. 왜 안 왔지 하면 그 다음 주 오면 더 반갑게 맞아주는데 어떤 사람은 한두 달 오다가 안 오면 지금 안 오는 거 보니까 내일 다음 주 되면 또 안 온다 내기하는 식으로도 하고 그래요. 진짜 그럼 진짜 안 오고. 꾸준히 오는 사람들 좋아요.
다 이래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다 당해봤으니까. 자, 그러니 그런 안주거리가 되지 말라고요. 그렇게 안 되려면 뭐 해줘야 된다고요? 꾸준히 장기간요. 여러분, 그 고객들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얼마까지 오나 보자. 그리고 그 고객들도 그렇게 많이 오는 사람에서 당신을 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 끈기? 여러분, 당연히 이미지는 형성돼서 가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보기 좋은 걸 택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생각해 보자고요. 똑같은 계란이 있는데 왜 그놈의 계란을 자꾸 고르고 있어요? 그리고 다 널려져 있는 게 귤이고 널려져 있는 게 수박인데 여러분은 거기서 왜 고르고 있는데요? 그 가짜는 수박 하나, 귤 하나도 여러분은 뭐 하는 건데요? 왜 하시는데요? 인물 좋고 과일도 인물이 있어요. 물론 인물, 과일이 인물이 있다는 건 저도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 싱싱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또 달달한 게 중요하면 당도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우리 수박은 너무나 괴롭히잖아. 두들겨 보고 왜 수박을 그렇게 괴롭혀? 그 심지어는 뭐합니까? 삼각형으로 흉터도 내고 그러고 고르잖아요. 그 가짜는 수박 하나도 그냥 집에 가서 애들 주면 다 먹고 끝날 몇 분 만에 끝날 그것도. 그런데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20년 내야 돼요, 최소. 그 20년 내는데 그 고객이 진짜 아무런 선택 없이 네가 하루 오고 이틀 오고 한 주 오고 2주 오고 한 달 왔다고 계약할까요? 그리고 네가 전 세계에 보험을 가입할 설계사가 네밖에 없으면 그거는 맞죠. 근데 너무나 많이 오는데 그 중에서 네가 선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저 20몇 년 됐습니다. 이 말을 묻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뭐가 봐야 돼요? 20몇 년. 저 정말 잘하는 설계사입니다. 이미지에서 잘하는 설계사. 저 정말 반듯하게 정도 영업하는 사람. 이미지에서 정도 영업.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백화점 다니시는 그분은, 개척하시는 분은 다른 설계사들이 에코백에 전단지 넣고 막 정말 수리한 옷차림으로 다 그 백화점을 다니니까 매니저들이 어떻게 해요? 오지 마라 그래요. 제발 이런 거 좀 넣지 마세요. 막 짜증을 내죠. 근데 그분은요, 옷차림이 나중에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강의를 한번 부탁했는데 너무 비싸게 굴어서 강의를 지금 안 해주고 계신데 확 잘라버릴라. 너무나 완벽한 이미지에 무슨 아나운서처럼 딱 해가지고 그렇게 가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매장에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 매장이 어떻게 돼요? 빛이 나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님이 오죠. 특히 여성복 같은 경우는. 그러니 있어도 가란 말을 안 해요. 오히려 손님 올 때까지 더 있으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면 이야기하는 게 신뢰도가 더 생길 수밖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또 그런 이미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100만짜리 종신을 권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언니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거 원했고 그렇다면 언니한테는 100만 원의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했는데 그럼 그 고객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300짜리 할 줄 알았더니 100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이미지가 300만 원짜리 종신보험이 떠오를 테니까요. 물론 제가 이거는 좀 가장돼서 한 거지만 그 이미지에 맞는 금액이 나오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고객이.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딱 이미지 해놓고 17,000원짜리 운전자 보험 딱 권하면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거 뭐지 이 여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오히려 또 그렇게 해놓고 17,000원짜리 운전자 보험 권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맞추는 거예요. 그게 되니까 100만 원 연금을 이야기하고 100만 원 종신을 해도 그 고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뭔가 큰 착각을 하는데 고객은 돈이 많은 고객이 100만 원짜리 종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100만 원 종신을 나한테 설득시킨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규칙적인 일자와 시간을 내서 꾸준히 장기간, 그리고 이게 여기서 활동을 할 때는 여기 지금 안 적혀 있지만 뭘 해야 돼요? 결과가 나올 때 꾸준히 해야 되지만 갈 때는 이미지 메이킹은 완벽하게 해야 돼요. 절대 이미지 메이킹은 완벽해야 돼요. 다만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건설 현장에 내가 개척 활동을 한다? 그렇다면 양복 입고 가면 안 되죠. 그럴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하는 거죠. 또는 골프장 캐디를 하러 간다? 그럴 때는 또 너무 양복 입고 하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골프 하러 온 사람처럼 입고 가야 되죠. 그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미지가 추레하면 안 되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결과가 한번 나오면 이때부터는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분이 한번 계약을 했어요. 우리 보험 설계사도 그런 거예요. 보험사의 지점에 우리 보험 설계사들만큼 마케팅하면 잘 넘어가는 데도 없죠. 그래서 한 사람이 툭 해서 스타킹을 샀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지만 좋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뭐라 그래요? 손에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니도 스타킹 필요하지? 언니, 나 스타킹 안 하는데. 야, 니 필요하다. 하나 사라. 지가 사주지도 않으면서 하나 사라 해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계약을 하게 되면 이래 되는데, 자, 니도 와봐라. 왜? 혼자 죽기는 억울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정의 문화잖아요. 좋은 건 권하고 나쁜 건 나 혼자 당할 수 없으니까 더 당해봐라 이렇게 권하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잖아요. 같이 죽자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잖아요. 그러니 한 사람이 계약을 하고 두 사람이 계약하면 그때부터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저기 옆 라인에 계시는 피지원님도 이렇게 저하고 상담하시고 이런 부분에 필요로 하셔서 계약하셨는데 알고 계세요? 이러면 지원이가 이렇게 되면 뭐랄까요? 그러면서 가 깐깐한데 가가 했어요. 아, 그럼 이거 해도 되는갑다. 나도 할게요. 그 다음부터 쉬워지죠. 그 다음 지원이 안 해도 됩니다. 벌써 12명이 계약하셨습니다. 오, 뭐가 좋은데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 이 결과가 나오는 게 힘든 겁니다. 우리가 물이 없어서 우물을 파려고 할 때 물이 어느 지점부터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올 때까지 파는 겁니다. 근데 물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그 깊게 판 만큼 뭐가 고이는 겁니까? 깊게 판 만큼 물이 고이는 겁니다. 비유 찰지다. 이런 비유를 하니까 계약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느낌으로 완전히 제가 고객이라고 그래요. 와,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한 번 더 곡괭이질 했는데 물이 딱 나오는 순간 내가 그만큼 내려온 만큼 물이 고인다고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밀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와, 그만 계약하고 싶어 할 정도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할 사람 다 하고 나면 뚝 끊긴다? 그때부터는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바탕으로 뭘로 넘어가야 됩니까? 소개를 가야죠. 그래요. 이제 그게 그거예요. 모든 계약의 공식은 동일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신만의 개척 집단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월세를 받는 건물주가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다시 그분을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거예요. 자기 열심히 개인 활동하는데 집단 꾸준히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가서 가는데 갑자기 그 달에 툭 한 건, 두 건, 이게 뭐예요? 월세예요. 근데 이번 달에 얘가 월세를 연체를 해. 그럼 다른 집단이 또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걔가 또 주면 아이고 이번 달은 뭐 어떻게 대출이자 냈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주가 된다는 생각으로 건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고 개척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왜? 맞잖아. 백화점 건물을 딱 보면 뭔 생각돼요? 저건 내 거다. 롯데 신동빈이보다 내가 더 좋아. 왜? 틈나는 대로 가면 채에서 뭐가 나와요? 몇십만 원, 백 이상의 매달 계약이 나오면 그걸로 인해서 매달 수백만 원의 수당이 생기는 건데요. 여러분 수백만 원의 월세를 받으려면 여러분 몇십억짜리 건물을 가져야 되는 건데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건물을 아둥바둥 먹는 것도 아껴가면서 입는 것도 아껴가면서 그래서 건물주가 될 확률은요. 그 노력에
10억분의 1만 쏟아도 건물주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 50억 40억짜리 건물주는 평생 안 돼요. 이번 생에는 글렀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희망 가지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월세 받으라고요. 꾸준히 개척해서. 그런 직단을 한 개는 좀 아쉽고 한 2개만 만들어 봐요. 그러면 이 일을 언제까지 할까 그런 고민은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이 직단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요. 그래서 보면 많은 업적을 하는 분은 아닌데 소일 삼아 하는데 꾸준히 계약이 마르지 않는 분, 네, 이런 직단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개인 택시 공제조합, 어떤 분은 버스 공제조합, 어떤 분은 항운 노조. 그렇게 하는 거 자기가 예전에 직장이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 인맥이 있어서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저기 무슨 호텔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소방방재협회. 왜 그렇게 했나 했더니 아버지가 그쪽에 일하고 계셔서 그쪽 개척을 하시는 친구도 있었어요. 중요한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한 친구는 아버지가 음식물 관련해서 정규 교육을 받는 영양사 정규 교육을 하는 그런 게 있던데. 네, 그걸 하는데 그 강의할 때 시간을 빼서 또 세미나 셀링을 하거든요. 네, 그쪽 라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만의 그게 있다는 건 중요한 거죠. 자, 건물주가 된다는 생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 1년, 2년, 3년 충분히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1년, 2년, 3년에서 건물주가 되실 건데요. 자, 그리고 개척. 다음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고하계약 관리입니다. 고하계약 관리라는 말은 저는 고하계약 관리라고 쓰는데 이걸 어떤 분은 DB 영업이라는 쓰기도 하던데 아니요. 저는 그냥 고하계약 관리라고 합니다. 엄마가 버리고 간 새끼. 그게 고하잖아요. 그 고하를 어디에 맡깁니까? 거원. 맞나요? 그런데 맡기는 거죠. 그걸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만뒀어. 그럼 내 계약은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제가 IFC에서 영진으로 갔어. 자, 그러면 저 영진으로 갑니다. 제 계약 다 들고 갑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IFC에서 있어서 내가 한 계약도 일단 소유자는 원수사죠. 그리고 두 번째 소유자는요. 네, IFC입니다. 내 게 아니에요. 내 피가 섞여 있을 뿐. 나는 뭐가 없어요? 양육권이 없어요. 양육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법적으로 IFC가 있다라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으로 치면 몸만 나오는 거예요. 에이씨, 내가 이 집에서 못 살겠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 놔두고? 애도 놔두고 남편도 놔두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살 길 찾아서 그 다른 남자, 내가 이혼을 결심하게 한 그 다른 남자, 그 다른 남자가 네가 헤어지고 오면 5천만 원 줄게. 그래, 돈 보고 갔으니까 자식 새끼 놔두고 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남편도 놔두고 가고.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누가 남는 거야? 근데 남편도 안 키운다네. 그냥 고하게. 남편도 안 키워요. 실제로 원수와의 그 계약은 있지만 원수와도 그 계약은 관리를 안 하니까요. 이 애는 분명히 양육권은 여기 있다 해서 남겨놨는데 아빠도 맨날 술 먹고 그리고 새 여자 찾아다녀. 그게 신계약이잖아. 신계약만 챙겨. 완벽하게 이해 안 됩니까? 그만둔 애 계약 너무 신경 쓰기도 싫은 거야. 내가 비유를 잘했다 생각했는데 너무 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아서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고아도 뭘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기가 성장해 가는데 필요한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아무도 안 해주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돌봐주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당신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고아계약 애들은 당장은 지금 뭐가 필요해요?
먹여주고 씻겨주고 입혀줘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엄청나게 비유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아한테 돈 얼마 있노? 주머니 털어라. 뒤지서 나오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계약을 끌어낼 거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설령 걔가 엄마가 버리고 가면서 남겨준 주머니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걔 여러분 처음 보는 여러분한테 뭘 할 건데요? 안 보여준다니까 그 돈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라고요. 그게 뭐예요? 보험금 청구 해주고 보장에 대한 궁금함 들어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보장 분석도 제대로 해가지고 지금 네가 이렇게 보장이 돼 있어 알려주고 그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마음이 열려서 사실은 우리 엄마가 하고 돈이 얼마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상처가 크다고 분명히 내 평생 관리해 준다 했고 특히 내 친구가 내 계약해 놓고 버리고 갔어. 그러니까 보험하는 년은 다 똑같다 이런 마음 가지지 않을까요? 보험하는 놈은 다 똑같다 이런 마음 안 가질까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싶어. 그러한 불신을 없앨 수 있는 또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처음에는 계약하려고 덤비지 마요. 처음에는 궁금함 해결해주고 보장이 뭐 있는지 알려주고 왜? 버리고 가니까 자기가 어떤 보장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보험금 청구도 좀 도와주고 그러면서 신뢰 쌓으면서 가는 거죠. 근데 개척하는 것보다 이게 효율이 월등히 좋아요. 왜요? 다른 지금 활동들은 자 보면 지인이라 하더라도 소개라 하더라도 모임이라 하더라도 개척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요. 일단은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나 보험에 대한 가입을 그런 부분을 못 느끼는 사람 또는 전혀 보험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고아계약은 일단 가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생각해 봅시다. 뭐의 능력은 있어?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나를 만나자면 만나는데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접근성이 또 확보가 돼요. 그리고 새로운 상품을 이야기해도 빨리 캐치해. 해봤으니까. 결정을 내리는 것도 쉽죠. 근데 이것마저도 뭡니까? 이렇게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인데 보험에 대한 인식, 필요성, 지출 능력 완벽한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아이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면 계약이 되겠네? 한 3번 정도 했는데 니 왜 계약 안 하노? 니 좀 꼬름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계약을 왜 안 하노? 그 공식은 또 안 맞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했는데 그냥 먹여주기만 했는데도 사실 나 안보만 하고 싶어요 해서 계약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2번, 3번 지금까지 말씀처럼 3번 만에 되네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상처가 너무 커서 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이건 운이 좋아서 한 번 만에. 얘가 원래 3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한 번 만에 됐으니까 2번은 다른 애가 한 5번 만에 할 수도 있겠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이것 또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계약은 이런 고아계약 관리는 제대로 된 준비와 합법 시스템이 필요해요. 이거 절대 별표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안녕하세요. IFC에 보험 가입하셨죠? 이러면서 뭐 가입했는지 알고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투리 팍팍 쓰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지 소개도 안 하고 IFC에서 보험 가입했다니까 니 딱 기다리라 보이스피싱. 그렇게 안 할까요? 그러니 처음에 말해서 자기소개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말로 시작할 건지 뭐가 필요하다? 합법이 필요해요. 또 준비도 제대로 된 준비도 필요하죠.
고학력 리스트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리고 이 고학력 리스트는 어떻게 정리할 건지, 이런 것도 다 해야 돼요. 우리 레벨업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본인은 배우셨는데 이쪽은 안 배우신 것 같아요. 배웠어요? 어떻게 준비하는지 합법, 그리고 시스템도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아까 우리 개척할 때도 말했죠.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에 가랬죠. 이 전화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에 돼요. 그래서 뭐하게 고객이 오늘 월요일 오후 4시 그 PC성을 가진 애가 전화 오겠군. 기다리게 만들어야 돼요. 꾸준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또 중요하죠. 이거는 완전히 별표 100개를 하세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요? 이게 왜 필요해요? 지점장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면 계약한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통하려면 뭘 뛰어넘어야 됩니까? 기존 설계사요. 중요한 거, 아까 엄마가 버리고 왔죠? 버리고 와도 엄마가 가끔씩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비유가 너무 대단하다,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와서 아빠 때리더나? 엄마 욕하지? 계속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또 밥 먹다가 먹는 게 시원찮으면 먹는 게 왜 이래 시원찮노? 이러면서 막 뭐라 하잖아요. 니 여행자 무야겠다 이러면서 여행자 하나 사 먹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얘도 엄마한테 여행자 강매당해가지고 또 하나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관계를 뛰어넘도록 그 사람에게 물어볼 거, 내가 버리고 간 엄마를 찾는 것보다 새엄마가 더 이상 그 엄마를 안 찾도록 새엄마가 돼줘야 돼요. 그럼 다시 또 돌아와서 아까 비유에 충실해 봅시다. 우리 아까 그 비유에 충실해 봅시다. 이 아이가 자신을 버리고 간 엄마를 안 찾으려면 새엄마는 어떤 이미지여야 될까요? 따뜻하고 이쁘고 친절하고. 아니 좀 생각해 보자니까. 어릴 때 다 엄마가 한 번씩 버리고 간 경험은 있잖아.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간 엄마가 생각 안 나고 새엄마한테 내가 모든 걸 의논하고 나를 새엄마를 찾을 수 있으려면 새엄마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따뜻하고 이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거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여기 있는데 새엄마가 더 크게 해서 뒤에 엄마가 뭐하게 안 보이게 해야 돼요. 내 존재가, 새엄마의 존재가 친엄마의 존재보다 더 크게 느껴지게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런 이미지도 있겠죠. 그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미지도 필요하고 또 상담법이 필요하죠. 친엄마는 맨날 인스타트 갖고 와가지고 먹어라.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뭘 음식을 좋아하는지 묻지도 않아. 먹어라. 비싼 거다. 엄마 이거 내가 못 먹겠는데요. 엄마 못 믿나? 무조건 안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새엄마는 그래 윤정아 니 뭐 좋아하노? 새엄마가 물어요. 니 뭐 좋아하노? 물었는데 엄마 저는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그래 네가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근데 지금까지는 왜 집에 다 이런 게 없노? 알겠다. 그러면 내가 그걸 좀 준비해 줄게. 니 근데 그거 구워줄까? 익혀줄까? 이러면 엄마 저 구워 먹는 게 좋아요. 그래 구워줄게. 그럼 몇 시쯤 먹을래? 이렇게 먹게. 엄마 이렇게 가요. 이게 무슨 비유냐고요? 그 전에 친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친구야 하나 해라. 니 내 못 믿나? 이 새끼 좋은 거다. 계약해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새끼 말 안 듣네. 내가 3번 내줄게.
이렇게 계약했는데 이 사람은 와서 어떤 보장이 필요하다 생각하세요? 물어보고 또 물어봤는데 그런 보장은 이미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게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준비해 주면 좋을까요? 갱신형? 뭐 이렇게 계속 다른 내 욕구를 계속 채워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상담법이 다 다르니 이렇게 접근해 줘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건 고하계약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고객, 소개 고객을 만났든 누구를 만났든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이런 상담법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랑 차별되는? 다른 설계사와 차별되는. 그 차별 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눈에 딱 보는 이미지. 제가 제 고객이 AI 챗GPT한테 저를 그러니까 소개받은 사람이 물었댔죠. 사진이 이상한 사람 사진이 떴죠. 그래서 이름도 김종배고 사진 또 보니까 완전 아저씨네. 그래 생각했는데 저를 딱 만났더니 엄마야.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맞지 하면서 계약하고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이름만 보면 그 사진에 있는 그런 아저씨가 올 것 같아. 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도 생각나고 막. 그런데 짠 하고 나타나면 와 300만 원짜리는 계약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져요. 그러니 기존 설계사의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미지와 상담법이래요. 여기 이미지 넣읍시다. 그래서 그 이미지와 상담법이 뭐가 안 보이도록 친엄마가 안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엄마가 다시 찾아왔어. 밥 먹자. 돈가스 먹으러 가자. 그럼 이제부터 뭘 합니까? 아니, 엄마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엄마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첫 번째 할 거고 두 번째로는요. 그래도 엄마니까 만나주면 돈가스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아직도 엄마 제가 돈가스 못 먹는지 모르세요. 이제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누구를 나한테 의지하게 됩니다. 고하계약 관리는 그런 거예요. 와 오늘 이 고하계약 관리에 대한 비유는 이건 누구도 못해요. AI가 못해요. 개척과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할 각오로 가져야 돼요. 절대 이것도 하다가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꾸만 하다가 멈추니까 고하계약 고객한테 전화하면 그만 좀 전화하세요. 또 하다가 말 거잖아요. 그리고 맨날 온다고 찾아뵙겠다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그런 욕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 찔러나 보는 그런 형태 때문에요. 그래서 고하계약 관리를 하려면 아까 말한 시스템 말했죠? 이 시스템이 뭐냐면 준비된 합법화 시스템이 뭐냐면 요거예요. 철저한 보장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 업셀링 기법을 알아야 돼요. 고하계약은 반드시 기존 보장 분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 보장 분석을 바탕으로 리모델링과 업셀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자신만의 보장 분석 방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보장 분석이 정확해야 돼요. 보장 분석이 잘못된 상태에서 해버리면 나는 고의는 아니지만 그게 거짓말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보장 분석법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게 된 걸 바탕으로 리모델링을 할지 업셀링을 할지 아니면 고객님 어떤 분은 심지어 줄여줘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고객님 보장이 저한테 가입 안 하셔도 되니까 보장이 필요하신 내용보다 너무 많습니다. 좀 줄이셔야 됩니다. 계약 안 해도 좋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면 그분은 나한테 뭐 해줄까요? 이 사람 봐라. 세상에 이런 사람 또 있네. 지한테 계약 안 해도 되고 오히려 정리해주고 더 이상 보험을 가입하지 말라는 사람 또 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발로 뛰어서라도 소개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 보장 분석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 시스템에 따라서 업셀링을 할지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채워주는 거고 업셀링은요. 늘려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고하계약 관리를 통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단순한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그분에게 계약하면 더 좋고요. 계약 안 하더라도 그 사람 걸 계속 상담해주면 자녀도 있을 거잖아. 남편도 있을 거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제대로 해서 만족시키면 그 사람에게 추가 계약 못 받아도요. 뭘 받을 수 이 사람을?
소개를 받았어요. 특히나 이런 고아계약자는 소개를 더 많이 해요. 나는 서비스를 받았는데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까 좀 뭔가 뒤통수가 근질근질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소개를 더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소개를 통해서 나의 무슨 부족한 고객풀을 넓혀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려주는 이런 내용들은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 경험담이에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고객풀을 늘리는 방식을 다 했으니까요. 지인 고객, 소개 고객, 개척 고객, 모임 활동 고객, 그리고 고아계약 관리요. 저는 이 모든 방법을 다 했습니다. 그 단 낚싯대를 그러니까 몇 개를요? 5개, 그리고 직단은 2개 이상 6개를 해놓고 그 안에서 계속 고기를 끊임없이 낚았던 겁니다. 이런 게 있으니 10년을 해도 20년을 일해도 마르지가 않는 샘물이 되는 거고,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남들처럼 몇 년 하다가 반짝했다가 할 데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높은 성장을 하는 겁니다.